이제 패소하게 돼 있어. 위장된 무역 제한. 그래서 미국 대법원은 이걸 위장된 무역 제한으로 봤어요.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이후 1966년 가트 체약국단 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에서도 가트상의 의무를 넘어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행정규제는 국내의 동종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트 제3조 내국민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트상 무슨 원산지 표시 관련한 그 원산지 규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WTO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원산지 표시는 이제 무역 관련해서 통상 행정을 할 때 뭐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한 행정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산 쇠고기, 한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전문 판매점 제도를 둔달지 원산지 표시를 과도하게 하면서 내국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면 내국민대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WTO 설립협정에 보면은 의무 면제 조항이 있어요.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뭐 여러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요 용어라고 해서 말미에 그 쭉 배워온 사항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애국 대우가 있고 의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 면제 조항은 설명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WTO 설립 협정에 있고요. 이 협정은 WTO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 의무라 하더라도 WTO 회원국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내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을 거예요. 의무 면제 조항. 뭐 법을 만들고 뭐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 조항을 두고 나중에 무슨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무를 면제한다 뭐 이런 조항 없죠. 이건 국제법이고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웨이버 클로즈라는 게 있어요. 웨이버 4분의 3 가중다수결입니다. 일단 의무 면제가 부여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토를 받는다. 그래서 이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서 지금 EC랄지 이런 기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이 WTO, 같은 WTO 규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유럽 지역 국가들 이거 충족 못해요. 웨이브를 통해서 뭐 최국대 예외로서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역내국과 역외국을 차별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도상국을 위한 그 GPS 제도, 그러니까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개발도상국에게 특혜적으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뭡니까? 웅크타드 유엔 무역 개발 기구죠. 웅크타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구라고 그랬습니다. 유엔 전문 기구인데요. 이 웅크타드 주도로 이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이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차별하는 것도 WTO 위반이에요. 원칙적으로 최애국 대우, 내국민 대우 기본적인 원칙이죠. 의무고요. 근데 차별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차별할 수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가트는 수입 수량 제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제11조에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맹국은 수입 제한 품목을 자유화할 의무가 있는데, 가트 25조 5항은 이 의무 면제를 정하고 있다. 미국은 1955년에 가트에 가맹했을 때 웨이버에 의한 자유화의 무면제 농산물 14품목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공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EC 가변과정금 일본의 쌀 시장 개방 문제 등 일련의 문제로서 거론되었다. 그래서 이 웨이버 조항이 그 외에도 여러 경우에 활용이 되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접근 보장, 뭐 이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 및 이 공급자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 제품 및 제품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 접근과 최소 시장 접근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네. 자, 최소 시장 접근, Minimal Market Access. 이 개념은 뭐냐? 수입 금지됐던 품목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량 안보나 환경 보호 차원에서 쌀 등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이제 최소 시장 접근이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쌀 의무 수입 물량은 2005년 22만 5,570톤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 8,700톤으로 증가합니다. 이 물량은 2015년 시장을 개방한 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한다. 물론 만약 2015년 이전에 쌀 시장을 개방하면 의무 수입 물량은 시장 개방을 시작한 해의 직전 연도 물량만 수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 최소 시장 접근은 의무 수입 물량 과 함께 연결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최소 시장 접근은 이제 예외 없는 관세와 그 농산물 협정, 농산물 협상 관련해서 예외 없는 관세화가 하나의 목표가 되고요. 시장 개방을 요구한 쪽에서는 최소한의 시장 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됩니다. 수입국이나 개방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 수입량, 최소 시장 개방폭, 최소 수입 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 시장 접근 1%라는 것은 국내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최소 시장 접근폭이 1 내지 5%라는 것은 첫 해 1%에서 마지막 해 5%로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국경세 조정이라는 용어는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 교재 108페이지 나오는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 상품과 동률의 소비세를 관세 이외로 부과하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세 부분을 되돌려 지불하는 제도. 그러니까 국경에서 이제 국내 소비세 를 되돌려 준달지 해서 그 세금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소비세는 소비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관점, 소위 발송지 과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국경세 조정은 수출입할 때 국내 소비세율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한 가트 위반은 되지 않는다. 수출품에 대해서 국내 소비세 부분을 환급해 주니까 뭐 내국민의 원칙 위반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소비세율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한도에서 가트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국경세 조정은 이제 수입 억제, 수출 촉진의 효과가 커서, 그러니까 이 국경세 조정은 이제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건데요.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출이 촉진되고 수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큰데요. 특히 EC 제국과
같이 간접세 비중이 큰 나라에 유리하며 직접세 중심의 미국 등지에서는 불리하게 운용된다는 논의가 있다. 간접세는 이제 정가 효과가 특히 크고요.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1968년 이 씨가 부가가치세 이행을 시작한 이래 미국은 이것을 미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국경세 조정은 그 폭을 조작함으로써 무역면에서의 실질적인 평가 변경 효과가 나타났다. 68년 11월에 유럽 통화위기를 당하여 서독이 마르크 절상을 회피하기 위해 국경세 조정의 폭을 소비세율과 분리하는 형식으로 조작한 것은 그 하나의 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이제 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들, 뭐 세법상의 원리들,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건데 지금 이 국경세 조정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걸 합법적으로 봅니다. 뭐 경쟁 조건을 왜곡시키는 차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뭐 비관세 장벽이 된달지 뭐 실질적 평가 변경을 통해서 결국 여러 그 WTO 관련 조항들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WTO법은 이러한 경제적 원리 원칙들, 무역 관련 원리 원칙들이 배경이 되고요. WTO에는 이제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러한 분야의 지식을 보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엑스퍼트 그룹. 그래서 뭐 분쟁 해결이랄지 뭐 뭡니까? 사전 예방 제도 관련해서 PTRM인가요? 그래서 Preliminary Trade Review 메커니즘인가요? 뭐 그런 사전 예방 제도 관련해서도 이것을 평가하고 이 정책을 평가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런 엑스퍼트 그룹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뭐 이것이 어느 정도 뭐 차별적 효과를 갖는 조치냐, 또 그 보조금으로서의 효과,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할지 이럴 때 전문적인 경제 학자들 그룹이 이 WTO 법 집행을 보조하게 됩니다. 엑스퍼트 그룹이 있어요.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할지. 네. 또 그 뭐 피해 보상, 그 통상 분쟁이 있고 일정한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뭐 WTO나 패널, WTO 패널 앙숙의 판정이 있고 문정 해결 기구에서 그 판정이 채택되고 뭐 이행되고 그걸 감시하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보상 조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 보상 액수를 정한달지 이럴 때 이 경제적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조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통상법은 공법이고 국제거래법은 사법인데 사법에 있어서 뭐 피해액을 확정한다 할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일실이익 또는 뭐 대체품 구입에 관련된 비용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확정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충분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법적 영역은 어떤 뭐 시장의 구조나 뭐 관련된 것이고 이 통상 분쟁은 그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것이니까 어떤 피해액 산정이랄지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법 사법적으로 이렇게 다퉈서 뭐 피해배상을 받는다. 그 피해액 산정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국제통상법 지금 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뭐 동기 변호사가 뭐 김현장에도 있고 그런데 이 앨런 사태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 다툰다. 거기서 승소하면은 그 효과가 얼마냐? 경제 효과가 뭐 6조 달러에 달한다. 뭐 등등. 큰 통상 분쟁, 공법적 분쟁 관련해서 승소하느냐 아니하느냐. 뭐 구체적인 피해, 나라가 피해 보상을 얼마 받느냐. 아, 또는 뭐 권고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그 액수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 파급 효과를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산정해 봐야 돼요. 보통 그렇게 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 무역 관련해서도 이 공법상 분쟁하고 이 사법상 분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좀 국제거래법은 섬세하고요. 사인 간의 어떤 계약법 관계에 따라 뭐 초점 맞춰서 공부하니까 좀 여성적이고 국제통상법은 뭐 정책이나 시장 전체의 구조를 다루니까 남성적이고 또 이런 경제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엑스퍼트 그룹이 있고요. 뭐 그 소송 대리인이 승소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우리 그 수산물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우리 통상 관료하고 저 김현장 변호사가 뭐 크게 기여했다. 도대체 그 승소한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냐. 이 그 뭐 몇 조 달러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경제 전문가들에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예. 자, 이 내국 수량 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품 성질설, 어, 3조 1항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결국 내국의 수량 규제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물품, 국내 물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쟁해야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뭐 내국산 상품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라. 수량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영화 필름에 관해서는 4조에 이 수량 규제에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약국이 영화 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 규제를 설정 유지할 때에는 이 문화적 예외에 해당이 돼서 수량 규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동규칙은 다음의 요건에 합치하는 영사시간 할당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귀규칙은 아래와 같은데 A, B, C, D가 있어요. 스크린 쿼타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필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일정 기간 상업적 사용에 실제로 사용된 총 용사 시간의 최소한의 일정 비율 시간의 국산 영화 필름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뭐 등등. 내국산 국산 영화 필름 상영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 쿼타에 의하여 국산 필름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국산 필름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 중 행정조치하여 해제된 부분을 포함한 영사시간을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공급 원간에 할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래 그 국산 필름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만 이렇게 할당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공급 원간에 할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크린 쿼타는 그 제한, 자유화 또는 폐지를 위하여 협상을 행할 수 있다. 있고요. 자, 조건부 최애국 대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애국 대우에는 이제 조건부 조건과 무조건부 조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WTO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무조건부 최애국 대우고요. 일반적으로 최애국 대우라 하면 이 무조건부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러나 최애국 대우가 특정 협정 후 회원국에만 부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WTO 정부 조달 협정이 그 예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정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오른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 최애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자, 동등성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출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 날 동수입 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 나라 또는 동일 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다른 관련 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제 동등성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제 4조는 지금 SPS 협정, 그러니까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SPS 협정, 그러니까 식물 및 위생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 제 4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생 검역 기준 관련해서 회원국 간에 뭐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래서 이 동등성 기준은 여러 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국 대우처럼 그 수량이랄지 가격에랄지 뭐 처우에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위생 및 검역 조치 관련한 기술 수준 판정에 있어서 뭐 동등성 기준이랄지 그 서비스 무역 협정 등 뭐 내국민 대우 원칙 관련해서 아까 그 나왔듯이 뭐 내국민 대우에서는 국내 여러 가지 그 시장에 관련한 정책들, 사회문화적 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떤 차별 요소가 되어서 보다 광범위한 차별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이 동등성 기준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 내국민 대우 원칙 그리고 SPS 협정,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 서비스 무역 협정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동등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쭉 배운 사항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제 통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부속서 1A, WTO법 중에 부속서 1A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품무역규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품무역규범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무역규범은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WTO 규범으로 가트 94, 1994 그리고 상품무역에 관한 각 분야별 협정을 포괄해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상품무역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무역협정 부속서 1B 서비스 무역협정 1C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이렇게 하나의 협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품 무역협정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 가트 1994는 이제 가트 1947 이 발전 보완되어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 가트법은 이 무역 관련한 협정의 기본 골격을 상징한다. 그래서 많은 협정 체결에 있어서 이 가트 협정을 중심으로 어떤 개념이 전개되고요. 예컨대 그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가트법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 발전시킨 게 DSU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가 됩니다. 보조금 관련 조항이 있어요. 그걸 보완 발전시킨 게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SMU 협정이 되고요. 덤핑 관련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완 발전된 게 엔티 덤핑 어그리먼트 반덤핑 협정이고요. 이 가트법 체계에 따라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가츠가 있습니다. 뭐 등등. 이 가트법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품 무역 규범 내에는 이 대표적인 이 가트 협정하고 각 분야별 협정이 있어요. 자, 가트 본문은
그 제1부에서 4부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부속서가 있고 전문이 있습니다. 이 전문은 가트 협정의 목적과 취지가 있고요. 1부는 최애국 대우 및 관세에 관한 규정, 그리고 2부는 수량 제한의 금지 등 무역 확대를 위한 규정. 그러니까 이 관세에 의해서만 무역이 규제돼야 되고요. 이 수량 제한은 굉장히 악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율의 관세하고 이런 쿼터제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아니었는가. 특히 아주 중요한 필수품들을 수량 제한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 해 일본과의 수출 관련해서도 그 민간 품목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없었던 안 된 분야의 수출을 제한하겠다. 일본이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이 기업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건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수량 제한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만들면서 뭐 유엔 정치적으로 유엔이 만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만들어졌다.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이 11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조에 35조까지 관세 교섭, 감행, 탈퇴 등의 절차 규정 있고요. 이 제4부는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1966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1960년대 가트에 가입했어요. 개발도상국 무역과 개발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요. 부속서가 있습니다. 우리 WTO 하고 우리 외무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원문, 국문으로 WTO 여러 협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가트 본문의 구성, 본문의 전체 조문을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자, 우리가 배웠죠? 최애국 대우 1조에 있고요. 1조 이상 예외가 있고,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 지역 24조에 이 최애국 대우 예외가 됩니다. 국경 무역도 이제 예외가 되고요. 또 내국세 및 내국 규제에 관련해서 내국민 대우, 아까 그 수량할당 같은 영화 필름 특례 있고요. 관세 평가에 관한 제7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수수료 절차 관련한 뭐 조항들이 있어요. 무역 규제 공표 10조에 원산지 표시 간소화, 수수료 경감 절차 간소화 뭐 등. 관세 양어 관련해서 양어표, 양어 무효화 방지, 양어표 수정 철회 등이 있고요. 양어표 수정 철회, 양어를 한 번 한 후에도 그 양어표를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어떤 경우에나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법 조항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 제한 관련해서 수량 제한 금지 원칙 11조에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뭐 국제 수지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외환고유가 바닥나서 어쩔 수 없다. 수량 수입 할당제를 시작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경우에 특정 산업 확립을 위해서 유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약소국이고요. 그래서 수량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조치, 또 일반적 예외 20조에 따라서 수량 제한할 수 있어요. 예외법이 많이 있죠.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또 이 웨이버를 통해서 예외 같은 법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뭐 통상 장벽들에 관련한 통과의 자유 제5조, 덤핑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제6조가 있고요. 국영무역 관련해서 제17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협정이니까 조약이죠.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라고 그랬죠. 조약 말미에 항용 들어가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가입,
일반적인 경우 이 협정에 가입하려면 다자조약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33조, 제26조 항지 그리고 탈퇴 일반적인 경우 궤도국의 특례, 무효화 또는 침해의 경우 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협정 조항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을 수락하지 않는 나라들은 반대하는 나라들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 협약 체제 운용 관련해서 협의, 쟁송, 체약국단 회의 관련한 조항들이 있고 국제조약으로서 발효, 개정, 그리고 아바나 헌장 이게 이제 1947년도에 만들어진 게 이제 같은데 그 이전에 원래 ITO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ITO를 만들면서 채택된 것이 아바나 헌장인데요. 가트가 만들어지면서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29조에 이렇게 돼 있고요. 1966년인가요? 60년대에 만들어진 개발도상국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협력 의무, 개도국을 위한 공동행동, 제4부의 원칙 및 목적 관련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제4주차 전반부 부분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관세 제도, 관세 양어, 관세 평가 등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